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의료법규 시간입니다. 의료법규의 3단원 정신건강 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굉장히 많은 시간 이제 복습했었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정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7번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이제 인권 등이 이제 중요시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7번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입원 등의 금지라고 있습니다. 응급 입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정신건강 쪽의 그 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꼭 있어야만 그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꼭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하고 또 그 입원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진단의 유효 기간은 진단서 발급부터 30일 이내까지 유효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권익 보호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신질환자에게 질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나 녹화, 촬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의의 지시가 아닌 그 재활의 목적으로 하는 그 노동 또한 전문의의 지시가 아니면 노동을 강요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비밀 누설의 금지, 그 의료법에서도 나왔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질환자나 그 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수행과 관련돼서 알게 된 그 모든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누설이 되면 뒤에도 나오지만 3년 이하의 그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과 과혹시설 그 행위 금지에 대한 그 법이 있는데요. 폭행이나 그 정신질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을 어길 시에는 5년 이하 5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수치료에 대한 그 제한이 있는데요. 그 정신질환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동의 하에 그 특수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과 면회 제한 있죠. 통신과 면회 그 자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통신과 면회를 제한했다고 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요. 또 격리 제한의 금지가 있습니다. 그 해당 전문의의 그 지시가 아니면 그 격리나 그 몸을 묶는다든지 신체적인 제한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그 해당 전문의의 지시 또한 그 해당 시설 안에서만 격리나 그 신체적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요법에 대한 그 법이 있어요. 치료나 재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그 건강 상태나 그 사람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이것 또한 본인의 동의가 꼭 있어야 돼요. 본인의 동의가 있어서 그 전문의의 지시 방법에 의해서만 작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직업훈련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그 정신질환자의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 의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그 의료비 경감 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필요한 지원을 이제 조금은 해줄 수 있다는 거지 뭐 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시에 뭐 전적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틀린 걸로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냥 벌칙 부분 나와 있습니다. 벌칙은 항상 좀 까다롭긴 한데 조금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 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료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의료장이 그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을 했을 경우 꼭 자의로 또 퇴원 신청을 하죠. 그랬을 때 바로 즉시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퇴원을 시키지 않았을 때, 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를 그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 의무자가 그들을 유기했을 때,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거 응급 입원을 제외하고 전문의의 대면 진단 하에 입원이나 재입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대면 진단 없이 입원이나 재입원 연장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폭행이나 가혹행위, 특수치료 같은 것도 반드시 본인 동의 하에 해야 되는데 그 동의 없이 했을 경우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노동을 그 재활에 관계없이 노동을 강요했을 경우, 그다음에 또 그 시설에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그 비밀이나 그런 사실들을 누설하거나 공표했을 때, 그다음에 통신이나 면회의 자유를 제한했을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자의 입원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자기가 본인이 퇴원하고 싶다 하면 즉시 퇴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퇴원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은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제 벌금과 징역이 내려지고요. 그다음 본인 동의 없이 이제 녹음이나 녹화 촬영이 들어갔을 때도 그 1년 이하의 1천만 원 이하 벌금 내려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그 정신건강 증진 및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끝이 났고요. 많은 것을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앞서 그 공부했던 의료법과 조금 중복되는 그 벌금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제가 짚어드린 거 위주로만 해가지고 보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단원으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단원에서 찾아뵐게요.